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 유입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경주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8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야영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시 한 차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신일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스코이호 인양을 추진했던 신일해양기술과 관련 가상화폐를 판매해온 신일그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신일그룹은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함선인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상화폐를 판매했고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 주가도 급등락하며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방적인 내용의 협약서를 받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언론 제보까지 금지해 놓았는데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갑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달산면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과정의 분진과 소음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롭다는 생각을 하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거이 다 찍어요. 다섯 개는 내 혼자 독분장에 있나. 그래 찍어주죠.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이 마을별로 이장과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들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꼴의 일시 지원금과 매년 700만 원씩의 마을 발전기금을 주는 대신 환경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는 물론 언론에 제보하는 것조차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또 회사 측이 주민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서 자체를 외부의 비밀로 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주민의 피해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계약서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 협약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회사 측은 최소한의 법적 담보 장치일 뿐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는 문구 자체가 좀 갑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소음이 난다고 너가 입도 뻗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법조계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처럼 설사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해 주었더라도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협약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영덕군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교육감 출마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과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등 4명에게 선거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2,6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 사무원으로 공식 등록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마감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산을 보면 1차로 과학기술 분야나 신규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SOC 예산도 대폭 삭감돼 내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애초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년 국비 예산은 5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1차로 반영된 금액은 3조 3천억 원. 건의액의 62%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포항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과학기술 R&D, 지진방재연구원 같은 전략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OC 분야는 동해선, 중부내륙철도 등 시급한 5개 사업의 예산 3분의 1이 이미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재정특별보좌관을 중앙에 상주시키고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남이 과거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적게 받았던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 한 60%가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가 정부 자체가 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공을. 내년 예산 정부안은 이달 말 확정돼 9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3개월 남짓한 예산 확보 2차전이 시작됩니다. 경북 예산은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나곤 했지만 여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담고 그 다음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금년도 전체 예산이 7% 이상. 정부 정책에 맞는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정부는 예산을 주고 싶어도 경북 지역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정책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의 최종 국비 목표액은 10조 3천억. 지난해보다 10%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환호동 대동빌라에 대한 철거를 시작으로 재건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입주민들은 빌라를 담보로 금융권에 설정된 근저당을 스스로 해지하고 재건축 추진 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대동빌라는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LH 참여형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다른 피해 건축물의 재건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대낮에 새마을 금고를 턴 강도가 간밤에 자수했습니다. CCTV를 분석하며 행방을 좁혀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늦게 36살 A모 씨가 공중전화로 자수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A씨는 경찰이 신변을 추적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낀 데다 아버지의 권유로 자수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든 건 어제 오전 11시 48분쯤. 폭염에도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남성은 객장에 들어오자마자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범인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가방에 현금 456만 원을 담은 뒤 밖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는 연습이라도 한 듯 범행에서 도주까지 2, 3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내 또 앉아있다가 강도인지 알고 뛰어들어갔는데 칼 들어가 내가 못 들렀어. 다시 전화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차 타고 나를 못 잡았어. 당시 점포에는 남녀 직원 6명과 고객까지 있었지만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털린 건 올 들어서만 5번째. 지난 1월 울산에서 1억 원을 뺏긴 걸 시작으로 2월엔 충남 아산, 6월엔 경북 영천, 지난달엔 경북 영주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비용 문제로 청원 경찰이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새마을금고가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폭염이 계속되자 경주시는 유소년 야구와 축구 경기 대회에 휴식 시간인 브레이크 타임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까지 열리는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를 하지 않고 대신 오전 경기를 8시부터 앞당겨 시작하고 오후 경기 시간은 4시에서 5시로 늦췄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폭염이 지속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경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동경주 세계 읍면 주민 2,100여 명에 대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동국대 경주병원과 울산대 병원, 계명대 경주 동산병원에서 본인이 선택한 항목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벌여 7천여 명이 검진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유리한 맞춤식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폭염이 지속하는 여름, 수험생은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성적이 좀 하락하거나 상승 없이 그대로 유지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더위가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참고 인내를 하면 언젠가 이게 끝날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수시 모집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정시에 힘쓸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본인이 최대 강점인 과목 중심으로 지금부터 100일 동안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오답 노트를 충실히 준비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공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권은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되 소수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중하위권은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지치지 않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노인 2,000명에게 인당 1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쿨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도내 시군에 10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이나 건강음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새마을회도 폭염으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어제부터 4일간 고속버스 터미널과 형산 로터리 등 시내 무더위 쉼터 10곳에서 생수 6,000병을 무료로 나눠주는 얼음물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당 대변인이던 정태욱 의원, 탈당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지만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 갑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 발언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한 방송사 뉴스대담 프로에 나가 말한 이부망천 때문에 정 의원은 사흘 만에 스스로 탈당해야 했습니다. 파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제 말 실수로 인천, 부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검찰의 조사에 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 의원은 4시간가량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2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 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를 했지만 일부러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정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천 시민 일부는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부망천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인해 적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 등 양식 어민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육상 양식장은 저층 해수 취수 시설과 액화산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상 가두리는 수충 조절과 이동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주시는 적조 발생에 대비해 황토 9,000톤과 액화산소 230톤을 확보하는 한편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과 조기 출하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기대 세수 1조 8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영덕 천지원설 1, 2호기의 무산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조 2천억 원과 지원금 3천억 원 등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했듯이 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동상담 1,800여 건 가운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각각 63%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경주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8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야영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와 함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과 영덕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시 한 차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